오늘의 이야기는 자그마한 텐트 안에서 호랑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때로는 5일, 때로는 일주일, 오랜 시간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죠.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게 대변 그리고 소변이죠. 햇반을 인해서 잠복하게 된 잠복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죠. 그런데 대변 역시도 제가 밥을 먹고 그 용기를 모아놨다가 대변통에다가 제가 대변을 넣어요. 그리고 봉지로 한 번, 두 번, 세 번 밀봉을 해서 밖에 내놓으면 밖에는 영하 25도, 30도 내려가죠. 그러면 뭐 금방 얼어서 뭐 냄새가 안 나죠. 산에서 내려갈 때 가지고 가서 이제 소각장에 갖다가 버리죠. 그리고 소변 같은 경우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제 제가 잠복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죠. 콜라 1리터짜리 2리터짜리 큰 거 무조건 하나씩 비우기. 그래서 전부 다 콜라 사가지고 먹어서 그 빈통을 모아서 산에 가져 올라가죠. 가져 올라가서 이제 텐트에서 거기다 이제 소변을 넣는데, 촬영도 중요하지만 가장 제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어떤 그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.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호랑이를 찍느냐 못 찍느냐에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. 그때 여러 나라에서 호랑이 찍으려고 준비한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다른 팀들은 그때 그의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잠복 못하고 추워서 철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텐트 안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죠. 그런데 텐트 안의 온도가 뭐 마이너스 25도, 밤에는 한 40도까지 내려가. 제가 온도계를 계속 가지고 체크했는데, 그런데 물은 얼죠. 그럼 용기 속에 넣어서 얼면 이거 녹일 수가 없어요. 어떤 사냥꾼하고 취조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계곡에서 얼음을 깨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얼음을 깨지? 알고 봤더니 산속에 물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한 조각씩 녹여서 차 마시는 데 쓰는 거예요. 이거다. 그래서 저도 강에서 얼음을 깨가지고 큰 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 먹을 지의 물을 나무 위로 올렸죠. 그 나무에다 묶어 놓고, 굳이 뭐 텐트 안에 둘 필요가 없죠. 텐트 밖에다가 놔두면 자동 얼려 있죠. 그래서 필요한 만큼 꺼내서 칼로 깨서 이렇게 녹여서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. 지금도 겨울에는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하죠. 한 번을 쭉쭉 따라갔죠. 근데 갑자기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. 이거 뭐지? 아니, 이거 동물원인가? 사파리인가?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교미철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둘이 이제 짝짓기 하려고 이제 막 이제 서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사랑을 나누겠죠. 어떤 뭐 제가 그 메시지는 들을 수 없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, 한 마리는 제가 갖다 놓은 먹이를 먹고 있고, 한 마리는 옆에서 탁 주변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. 제 기억에는 그때 암놈이 먹고 있고 순놈이 이렇게 좀 지켜줬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또 교대로 먹고 있고, 그러고는 그렇게 두 마리가 나탔을 때 좀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.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묶고 있는 텐트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싹 돌고 툭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.
그때 정말 무서웠어요. 왜냐하면 제가 있는 나무 쪽으로 걸어오잖아요, 호랑이가. 그러면 저는 경험이 그때 당시에 없으니까 올라오면 어떡해?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막 조바심에 막 있었는데 호랑이가 아마 내가 무서웠나 봐. 이렇게 한 바퀴 싹 돌고 딱 쳐다보고서는 다시 계곡으로 사라지더라고.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저를 호랑이 숲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나. 그러면서 제가 호랑이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아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. 호랑이 전문가들하고 또 인터뷰하고 얘기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. 저랑 그때 작업했던 그 러시아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살키나 갈리나라는 호랑이 박사인데 연해주에서는 거의 권위자격이죠. 그러니까 그 호랑이 박사가 호랑이를 본 적이 거의 없죠. 그분은. 그러니까 아주 살짝 먼 발치에서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거 가까이서 본 적이 없죠. 그러니까 호랑이 학자인데 호랑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찍은 필름을 그냥 찍으면 바로바로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러면서 그때 처음 호랑이를 제가 찍었을 때 야, 이 호랑이를 네가 처음 촬영을 했으니까 이름을 좀 붙여줘라. 그래서 그때 그 호랑이 이름을 제가 안타르티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그 호랑이 박사가 나는 이제 쟤를 만나면 안타르티카라고 부르겠다고 막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했던 경험이 좀 있어요. 호랑이의 발자국과 호랑이 소리를 좀 이렇게 녹음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가장 어떤 좋은 마이크를 제가 한 3개 정도 세팅을 했는데 하나는 그 호랑이가 걸어가는 그 길 쪽 옆에다가 돌무더기로 해서 이렇게 묻었어요. 마이크를. 그리고 줄을 땅에다 이렇게 묻었고 그리고 이틀 후에 호랑이가 왔어요. 호랑이가 오자마자 바로 그 선의 그 줄을 땅에 묻었는데도 물론 깊이 묻지는 않았죠. 이 정도 얇게 묻었는데 그 냄새를 맡더라고. 이렇게 탁 맡더니 돌무더기로 탁 넣었더니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 고양이과의 습생들이 저렇게 툭툭툭 치는 거야. 그래서 저는 헤드 쓰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막 퍽퍽퍽 들려오죠. 그러더니 푹 치더니 마이크를 가져가는 거예요. 제가 그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맸어요. 그 나무가 제 어시스트를 제가 그 친구 등에 타고 올라갔으니까 못 돼도 2m 이상은 넘죠. 그 가지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묶어서 줄을 해서 땅으로 묻어서 이제 그 라인이 제 앞으로 쭉 왔는데 호랑이가 그 줄을 쭉 냄새를 맡는 거예요. 왔더니 탁 쳐다보더니 바로 그냥 마이크를 퍽 치더니 물고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. 그냥 부지직 푹 하고 이제 소리가 끊겼죠. 그래서 EBS에서 그 호랑이 방송할 때 그 소리가 그대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. 그런 것들이 마이크는 호랑이가 물고 갔지만 그 사실에 대한 그림들은 팩트잖아요. 가지고 왔어요. 이 마이크예요. 이 케이스는 이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산 거고 그 보물이 요 안에 들어 있어요. 이렇게 따면 빠지는데
이 마이크예요. 이 마이크가 굉장히 아주 초지향성 마이크라고 해요. 이거를 초지향성 마이크는 입사각이 좁아서 아주 멀리 있는 요거는 그 한 뭐 30m, 40m 거리에 있는 수음을 그대로 쭉쭉 이렇게 녹음하는 마이크예요. 이 마이크는 호랑이라든가 이런 표범 그들의 뭐 이렇게 사각거리 거리는 소리, 발자국 소리, 숨소리 그런 거 이제 녹음할 때 카메라 연결해서 녹음하는 마이크죠. 그래서 이 마이크를 그때 제가 한 3개 정도 운영했었는데 멀리 놓고 가까이 놓고 현장에 놓고 그래서 그렇게 매달았죠. 나무에다가. 물론 이제 저런 케이스 써서 바람 불어도 바람 소리가 들어가지 않게끔 장치를 해서 이제 묻었는데 이 마이크를 물고 간 거예요. 호랑이가. 이걸 내가 변상을 해야 되나. 어쨌든 제가 회사에서 가지고 온 목록에서 얘는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.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그 주변을 이제 마이크를 찾으러 쭉 가봤더니 이걸 막 물어서 아궁작을 씹었는데 이게 다행히도 이게 조그맣고 이러니까 이게 그 입 안에서 이렇게 튕그러진 거예요. 그래서 물면 튕그러지. 그래서 여기 자국을 보면요. 호랑이가 이빨 자국 이렇게 탁 물은 자국이 있어요. 여기 하나, 여기 2개가 있어요. 그 요런 것들은 워낙 딱딱하니까 이게 이렇게 뭐죠? 그 이빨 자국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. 막 이게 원래 그 장비가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기스가지 않아요. 모든 케이스는 아까 같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수 이런 장치를 활용해서 찍기 때문에 거의 몇 년 써도 깨끗해요. 이거 호랑이가 이렇게 씹어서